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합으로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든 이가 있다. 자가 없어도 반듯한 직선 긋기가 가능한 직선 볼펜을 만나본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두 다리가 되어줄 실내용 좌식 휠체어가 등장했다. 만들기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지니진 메이커를 함께 만나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창조경제 3년을 맞이하며 좀 더 특별해진 2015 창조경제 박람회 현장을 찾아간다. 거주와 반창고를 더한 밴드부터 연필과 지우개를 더한 지우개 연필, 전화에 인터넷, TV, 카메라의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제품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합으로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이들이 있다. 볼펜과 바퀴를 결합해 자 없이도 깔끔한 직선 긋기를 가능케 한 직선 볼펜을 만나보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찾아온 것은 경상북도 경산. 바로 이 작은 사무실에서 또 하나의 혁신이 탄생했다는데, 멀리서 찾아온 제작진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곧 출시될 제품 포장이 한창인 사람들. 오랜 시간을 거쳐 탄생시킨 귀한 제품에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조심 포장을 돕는 이 남자. 라이노바의 수장이자 오늘의 제품을 잇게 한 박용광 대표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라이노바입니다. 라인 이노베이션 밸류의 합성으로 선의 혁신적인 가치를 뜻하며 선으로 세상을 잇는다는 비전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글쓰기와 동시에 일직선 긋기가 가능한 아이디어 표기구인 직선 볼펜이 있습니다. 삼색 볼펜도 USB 볼펜도 아닌 직선 볼펜이라고요? 오라, 잘 빠진 스포츠카 같기도 한 요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직선 볼펜이라는데, 모양이 좀 특이한 것 빼고는 그냥 볼펜인데, 아니 뭐 대단한 제품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건만. 그냥 볼펜이라고 하시니까 서운한데요. 직선 볼펜은 한 방향으로는 일반 볼펜처럼 글쓰기가 가능하지만 반대편으로는 간편한 일직선 긋기가 가능합니다. 일직선 긋기가 가능한 볼펜? 아, 그러니까 자가 없이도 반듯한 직선 긋기가 가능하다는 말씀? 어라, 된다 돼. 정말 자로 잰 듯 반듯한 직선이 그어지네요. 박용광 대표는 어떻게 직선 긋기 볼펜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공대생으로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이 잦았던 박용광 대표. 아, 또 없네, 또 없어. 저 어딨노? 평소 눈에 잘 띄던 자들도 선을 그을 때면 모조리 자취를 감췄고, 그냥 줄을 긋자니 빗뚤빼뚤 모양새가 말이 아니었다. 볼펜에 차를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때 이 대표의 눈에 띈 하나의 제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우개가 달린 연필. 그래, 이거야. 그렇게 연필 뒤에 달린 지우개를 보고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단다. 직선 볼펜은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쇼바형 볼펜심과 힘을 안쪽으로 쏠리게 해 마찰력을 줄여주는 사다리꼴 모양의 바퀴를 적용시켜 부드럽고 원활한 직선 긋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작은 볼펜 한 자루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과학적 기술을 담아낸 박용광 대표. 하지만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만들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데, 본격적인 제품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박 대표. 그저 내가 편해지고자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마음이었단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뒤 손으로 직접 스케치를 하고 3D 모델링 작업도 마쳤다. 쉽게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설계해드린 시간만 무려 1년이라고. 볼펜에 장난감 미니카 바퀴를 덧대 시제품을 만들어보는가 하면 3D 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해 무려 30여 차례의 시제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지만 박 대표는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킨다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회상한다. 처음에는 그냥 바퀴만 달면 직선이 그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퀴가 달아도 직선이 안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가 싶어서 바퀴를 여러 방향으로도 만들어보고 크기도 달리하면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직선이 그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꾸 보고 생각하니까 볼펜심에서 마찰력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쇼바용 볼펜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의 근성과 포기할 줄 모르는 젊은 패기, 기계공학도로서의 지식을 엮어 결국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단다. 여기서 잠깐! 정말로 자 없이 직선이 얼마나 반듯하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안 해볼 수 없겠죠? 방학 때마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가득 채웠던 생활 계획표를 그려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볼펜으로, 하나는 직선 볼펜으로 선을 그어봤는데요. 어머어머, 보이시나요? 정말 잘을 된 것처럼 반듯한 직선들이 그어지고 있네요. 어때요? 느낌 제대로 오시죠? 반짝이는 제품은 대중이 먼저 알아보는 법. 크라우드 펀딩에 소개된 직선 볼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목표 금액 200% 달성을 단숨에 기록하며 편리한 제품, 꼭 필요했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품을 먼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시장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 아이디어 혁신대회 대상, 대한민국 창의발명대회 3관왕을 품에 안았고 수많은 기업들의 기술 이전 러브콜도 쇄도했다.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이 많았다는데, 특히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우리 박용강 대표의 그동안 걸어온 길 보게 되면 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엔지니어이면서도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갖춘 청년 창업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직선긋기 볼펜을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향후 문구류 산업 또 사무용품 산업에 관련되는 기술과 시장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향후 아주 성공적인 기업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창조경제 벤처 창업 대전이 한창이었는데 박용강 대표 또한 제품 출시를 앞두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싶어 전시에 참가했다. 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관람객들, 어머나 침 떨어지겠어요. 이제 막 직선 볼펜을 통해 대중과 만날 채비를 끝낸 박용강 대표의 소박한 바람을 들어봤다. 차후 제품으로 직선 형광펜과 샤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후 라이노바라는 이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싶은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묻어두지 않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화시킨 직선 볼펜. 수백 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이디어 제품들이 그러했듯 직선 볼펜 또한 위대한 발명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메이커가 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위한 다정한 마음이 담긴 만들기로 세상의 따스함을 전하는 지니진 메이커를 만나보자. 만들기에 흠뻑 빠진 메이커들과 각종 장비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메이커들을 위한 공공 제작소 팹랩. 오늘도 메이커를 찾기 위해 나섰는데 열심히 나사를 조이고 망치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만드는 한 남자. 메이커의 포스가 물씬 풍기는데 오늘의 주인공 맞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메이커 진희진입니다. 선한 미소가 참 매력적인 지니진 메이커. 학업에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평범한 대학생인 그가 봉사활동 중 만난 한 인연으로 메이커로 거듭났다는데 지금 그가 만지고 있는 이것이 그 결과물. 바퀴 달린 의자에 복잡한 전선들이 가득한 게 일반 의자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죠? 3cm 휠체어는 기존에 있는 휠체어와는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3cm 휠체어는 3cm의 낮은 높이로 실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하체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하체 장애인이 3cm의 낮은 높이의 의자에 탑승한 후에는 리프트 기능을 사용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방아 원하는 곳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목욕 봉사 활동 중 실내에서 짧은 움직임에도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드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진희진 메이커.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청소용 이동 의자의 원리를 적용한 실내용 좌식 휠체어를 생각해냈다. 바로 만들기 돌입! 그렇게 전동 드릴도 잡아본 적 없던 진희진 메이커의 좌충우돌 휠체어 만들기가 시작됐다. 첫 시작, 청소용 이동 의자에서 탑승이 쉽도록 높이를 낮추고 바퀴를 단 것이 전부였는데 두 번째 휠체어는 이 간단한 첫 휠체어에 전동 장치와 탑승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약한 모터의 출력으로 움직임이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되며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는데 이동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동 연결 방식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 기존 편기어에서 체인기어로 변경했지만 이동 속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내구성이 약한 체인기어는 오랜 시간 버텨주지 못했다. 지칠 법도 하지만 실패에 굴복하지 않은 진희진 메이커. 여러 차례의 추가 테스트와 메이커 광자를 수강하는 등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튼튼한 타이밍 벨트에 편리한 탑승을 위한 리프트 기능,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을 높여 월등히 빨라진 속도로 완벽에 가까운 휠체어 만들기에 성공했다. 많은 실패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휠체어로 편안한 삶을 되찾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데 아직 디자인 개선과 작은 기술 문제가 남아있어 그의 도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번엔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작업을 진행하려는 모양인데 지금부터 우드 큐브를 만들 건데요.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만드는 일종의 추억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 한번 볼까? 큐브에 새길 사진이나 글귀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삽입. 그 뒤는 레이저 커터기에 맡기면 된다는데 내부에 열로 설계한 모양 그대로 잘리는 큐브 조각들. 잘 됐나 확인해 볼까요? 이제 상자의 모양대로 조립해주면 된다는데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 약간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센스 다들 아시죠? 금세 만들어진 우드 큐브. 기념일이나 선물용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격이라는데 주변 지인을 위한 선물용으로 우드 큐브를 자주 만든다는 그. 앞으로도 사람들을 위한 만들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제 꿈은 인간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3cm 휠체어를 만든 것처럼 저에게 필요한 공부와 경험들을 쌓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를 위해서 아직 해보지 못한 장기 해외 봉사나 3D 모델링 공부 등 더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춰서 미래에 더 나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충전해주고 싶다는 인간 배터리 진희진 메이커. 다정한 마음을 품은 메이커 활동을 렛츠 메이커에서 늘 응원할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부와 민간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지 어느새 3년을 맞고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창조경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창조경제 박람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창조경제 3년을 맞이하며 좀 더 특별해진 2015 창조경제 박람회,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아이디어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그동안 정부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 실현의 주체와 조력자가 되어 함께 노력해왔는데요. 그 결실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인데요. 지난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일궈낸 창조경제 성과를 집대성한 2015 창조경제 박람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창조경제 박람회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열려 올해로 세 번째를 맞게 되었는데요. 국내외 각계각층의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축사로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창조경제 박람회는 국민에게 창조경제를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돼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창조경제의 성과를 전시해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창조경제 박람회의 올해의 특징은 국민들께서 오셔서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만들어낸 많은 제품과 서비스, 기술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제는 완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하셔서 느끼고 즐기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컨셉을 잡았습니다. 또한 이번 창조경제 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전시관이 꾸려졌는데요. 지식재산 관련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관, 벤처기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성과를 보여주는 창조경제 벤처 창업 대전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성과를 보여주는 창조경제 박람회 전시관 등 세 가지 주제 전시관을 통해 다양한 창조경제 성과물이 전시됐습니다. 그중 창조경제 박람회 전시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둘의 협력을 통한 벤처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미래의 새로운 시장 창출까지 창조경제의 모습을 구현해 보여준 점은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할 어떤 미래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로봇이라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더 이제 도우고 이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 플랫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다양한 지역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융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 혁신을 이끌어낸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 혁신과 융합관,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을 거둔 재도전 기업인을 소개한 도전과 창업관도 관람객들의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래의 생활을 변화시킬 신기술과 신산업을 소개하는 미래 신산업관은 다가올 미래 모습을 앞서 체험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유로 많은 관람객이 몰렸는데요. 무려 1,600여 개에 이르는 전시 부스를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과 우수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2015 창조경제 박람회.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2015 대한민국 메이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바로 이곳 메이커존입니다. 창조경제의 문화적 기반인 메이커 문화를 전시와 체험, 부대 행사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들의 주요 성과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이커 문화를 제대로 알고 체험해볼 수 있는 메이커존으로 함께 가보시죠.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순신 장군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메이커존. 이곳 역시 일찍부터 찾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커존 빽빽이 전시되고 있는 재밌고 기발한 메이커들의 작품 때문. 로봇에서부터 목공의 작품까지 메이커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보는 재미에 3D 프린터실, 목공 체험실, 레이저 커터실 등 메이커 체험 활동 공간까지 있어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저도 목공 체험실을 찾아 관람객들과 함께 메이커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들 작품은 나무를 이용한 휴대폰용 확장형 스피커,
목재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에 다뤄본 적 없는 기기를 직접 작동해보기까지 제법 어려운 작업이었는데요. 목공 체험실을 운영하는 전문 메이커의 도움을 받아 만들기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거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는데 되게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뿌듯하셨나요? 네. 우리 어머님은 아이분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거 오늘 이게 톱을 사용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나니까 뿌듯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랑 좀 앞으로도 재밌는 체험하러 가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메이커존 한쪽에 마련된 전시 공간.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이 보이는데요. 이 역시 메이커들의 작품입니다. 한복의 IT를 접목시켜 만든 패션 웨어러블 작품으로 창작자들은 바로 한중일 3국의 청년 메이커들. 지난 8월에 열린 한중일 패션 웨어러블 메이커톤 1차 대회를 통해 결성된 9개의 한중일 혼합팀이 11월에 이어진 2차 대회를 거쳐 공동 프로젝트로 완성한 것인데요. 팀원들과 함께 42.195시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생한 메이커톤. 참가자들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다 모든 이제 컨셉이나 메이킹을 마치고 나서는 다들 홀가분한 기분, 그리고 한층 더 제가 있는 인더스트리만이 아닌 다른 인더스트리의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런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게 참 보람차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메이커들의 작품 전시와 메이커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서울 메이커스 네트워크 발대식도 치러졌습니다. 대구, 경북, 경기, 인천 등에 이어 4번째로 출범한 서울 메이커스 네트워크. 창조경제의 문화적 뿌리인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메이커 운동의 기본 정신은 이 만들고 그것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그 메이커 이제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그리고 메이커 공간의 운영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료를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공유하고 연계하는 그런 모임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메이커들을 이어주고 그들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서울 메이커스 네트워크. 이들의 활동으로 국내 메이커 운동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우리나라 창조 경제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2015 창조경제 박람회는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은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을 통해 창업 테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포럼장을 찾아 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에는 혼자서는 많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가서 좀 더 제 시야를 넓히고 많은 지식도 얻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좀 갈구하고 싶어서 이곳에 참여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렛츠메이크 글로벌 포럼인데요. 그 시작을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이 한국 메이커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많은 포럼 방청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메이커 운동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포럼인 만큼 해외의 메이커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연을 하고 포럼에 참석한 방청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이커 운동의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So the challenge for a maker is that they really have to become an entrepreneur to take their ideas forward. It's fantastic to be able to make the project, make the item, but then immediately their real challenge is that they have to find out how to sell it, how to distribute it. So it's a skill that doesn't come naturally to many people, but in the maker community, in the maker spaces,
you have lots of other people who have different skills. So it's the combination of those people, it's the combination of that experience which helps them on their journey. Realistically, not everybody is a born entrepreneur, but very often what we find is that their passion, their energy takes them over the edge and is able to allow them to create these things. 창조경제 박람회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그중 특히 미래의 스마트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호출한 뒤 제가 직접 차에 올라봤는데요. 운전자 없이 주행한 뒤 주차까지 완벽하게. 아니,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안전하게 운전해 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무인 자동차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설레는 경험이었는데 저처럼 운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운전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관람객들로 붐비는 곳도 보이는데요. 관람객이 원하는 사진을 현장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 현상해주는 3D 프린팅 픽처 체험. 만화가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디지털 브러쉬로 관람객의 초상화를 그려 전송해주는 디지털 캐리커처 체험까지. 그 외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2015 창조경제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스캐닝을 해서 3D 프린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좀 많이 인상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학 기술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창조경제 박람회에 이런저런 많은 기술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와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라든지 장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 3년을 맞으며 열린 2015 창조경제 박람회. 그 어느 해보다 큰 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이 찾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돼 온 창조경제의 실현 과정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의미 있었던 2015 창조경제 박람회가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넘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